공기업인 LH가 전국의 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법한 성면 철거 절차 없이 공사를 강행해 무리를 빚었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청주에서 6살 아이가 아파트 15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호기심에 아이가 창틀에 올랐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주시가 원도심 고도 제한 조치를 시행 1년 만인 내년 2월쯤 전면 해제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환영과 우려가 또 엇갈리고 있습니다. 각종 수도권 규제를 푸는 윤석열 정부의 반발에 균형 발전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 비수도권 단체들이 대통령실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비수도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김영한 지사를 비롯한 여당 단체장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비수도권 시민사회 단체들이 백지화를 요구하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대통령 기자회견. 집권 이후 쏟아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지역 여론이 악화된 만큼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힐 것이란 기대가 컸습니다. 질의응답까지 장장 54분 동안 이어졌는데 지방을 언급한 건 공공기관 통폐합을 말할 때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의 국내 유턴 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과 지역만 가능했던 규제자유 특구 지정 확대, 경기도 반도체 단지 파격 지원과 지역대학 주기기로 불리는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입니다. 여기에 수도권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충북을 비롯한 도 단위 지자체는 지난 정권 때보다 20만 가구를 줄이기로 한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뚜렷한 역할과 권한이 있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 성격의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려는 계획까지.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규제 하나 폐기하라. 결국 충청 등 비수도권 5개 권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하나로 뭉쳐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방 소멸을 넘어 국가 전체가 공멸할 것이라며 문제가 된 정책들을 즉각 중단 또는 폐기하라고 정부와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균형 발전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지방대학 육성과 2단계 공공기관 이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다음 달 출범이 예상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해서도 실행력을 갖춘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만들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째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어찌 비수도권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절규와 한숨소리에는 귀를 닫는 것인가? 임기를 1년이나 남기고 사의를 밝힌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물론 김영환, 이철우 지사 등 여당 내에서까지 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 이례적인 낮은 지지율로 취임덕이라는 신조어까지 득교된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북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다시 4천 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집계한 지난 22일 하루 신규 감염자는 4,695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707명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2,719명으로 전체 58%를 차지했고 충주 542명, 제천 410명, 진천 349명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182개인 충북도 내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3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내 학생의 절반이 코로나19에 감염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발표한 지난 22일자 기준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50.2%인 9만 1,87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해인 2020년 50명에 그쳤던 확진자가 지난해 1,534명, 올해 9만 286명으로 급증해 학생 2명 중 1명꼴로 확진됐습니다. 한편 도내 교직원의 누적 확진율은 40.4%로 학생보다 9.8%포인트 낮았습니다. 일군 발암물질인 성면은 8, 90년대 건축 자재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할 땐 반드시 성면이 든 자재가 있는지 먼저 조사한 다음 전문업체가 젖은 상태로 철거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공기업인 LH가 이런 상식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국책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MBC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관리도 엉망이었는데 그 실태를 다음 주까지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먼저 조미애 기자입니다. 20년이 넘은 노후 임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진행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LH가 소유한 전국 임대 아파트 100여 개 단지. 국토교통부와 LH가 매년 수천억 원씩 쏟아붓는 초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창호, 설비 등을 개선해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효율을 개선하여 더 나은 생활.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별한 절차를 거쳐 철거돼야 할 성면 건축 자재들이 마구잡이로 철거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전의 이 아파트는 창문틀과 문틀 자재에 성면이 들어있었지만 일반 자재에 뒤섞여 철거됐습니다.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의 다른 8개 단지도 마찬가지. 2020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러한 무차별 철거는 계속됐습니다. 제천에서는 똑같은 일이 벌어질 뻔했지만 철거에 나선 업체가 성면이 든 자재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가까스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성면 조사는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게 맞고요. 고용부에 이제 등록이 된 전문성하고 자격을 갖춘 성면 해체업자로 하여금 해체 제거하도록 하고 있고요. 해당 아파트들은 연면적과 해체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넘기 때문에 기관 성면 조사를 맡겨야 했지만 LH가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LH는 창틀과 문틀에도 성면이 들어있을 줄 몰랐다고 했지만 가장 먼저 문제가 드러난 건 사업 첫 해인 2020년 제천에서였습니다. 그런데도 1년이 지나도록 성면 조사 누락과 불법 철거가 전국적으로 반복됐습니다. 또 LH는 육안으로는 조사했다. 조사를 끝내고 철거하려 했는데 작업자들이 임의로 진행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접촉한 현장 작업자들은 LH 지시 없이는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대상 LH 임대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현재 성면 건축 자재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보도하겠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했어야 할 성면 조사를 안 하다 보니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서 받아야 할 해체 승인도 받지 않았고 지정 폐기물로 분류돼 밀봉에 처리했어야 할 폐성면도 일반 건축 자재들과 뒤섞여 처리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를 해체할 때는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됩니다. 먼저 작업 공간을 비닐로 감싼 상태에서 물을 흠뻑 뿌립니다. 젖은 상태로 해체해야 성면 분진이 공기 중에 흩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작업 중에는 음압기를 가동해 성면 분진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고 작업이 끝나면 사용한 작업복과 비닐까지 모두 밀봉에 폐기해야 합니다. 음압기에는 필터를 이제 세 가지 필터를 넣는데 그 필터를 통해서만 공기가 외부로 분진들을 걸러서 외부로 나갈 수 있게. 이 모든 과정은 LH가 지정한 감리인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절차대로 잘 이뤄지고 있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작업을 하는 노동자나 그곳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성면 분진을 들이마시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절차입니다.
성면소미가 바늘처럼 길어요. 그리고 날카로워가지고 한번 빼고 들어오면 폐폭발이라는데 확 박혀가지고 거기서 염증을 유발시켜요. 진폐증, 성면 폐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염증 반응이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폐암도 발생될 수 있고. 하지만 LH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면을 철거하려면 먼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도 없이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성면 조사를 해서 작업자의 건강 상태 등이 담긴 해체 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성면 조사 자체를 하지 않은 겁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도 없이 진행한 무단 성면 철거. 본사에서 성면 검출 가능성이 있으니 적법하게 해체 처리를 하라고 지시한 뒤에도 일부 지역에선 이런 묻지마 철거가 계속됐습니다. 지정 폐기물로 분류돼 지자체에 신고하고 전문 업체에 맡겨 처리했어야 할 성면 폐기물은 일반 건축 폐기물로 취급됐습니다. 원래는 이게 특별하게 안전하게 이중으로 패킹을 하고 그리고 전국에 이런 거를 처리하는 지정 매립 장소가 몇 군데 있어요. 그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비용도 많이 들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일반 건축물에 섞여 들어가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진행한 철거가 문제일 뿐 지금은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LH.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사업이 오히려 입주민은 물론 노동자까지 발암 물질에 노출시킨 셈이 됐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북도민들이 공공의료 분야 중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지역 간 편차를 꼽았습니다. 충북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도민 1,900여 명에게 대면 조사한 결과 지역 편차가 41%로 가장 많았고 인력 수급, 낮은 수익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공공병원 신축과 기존 공공병원 기능 강화 및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분야별 공공의료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는 응급의료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외상 환자 의료와 신생아, 어린이는 낮았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의료 사각지대 격차 해소 방안 연구 등에 활용됩니다. 내년도 충북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10,000가구 이상 늘어날 예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R114는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41만 1,101가구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충북은 14,573가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8,714가구보다 5,859가구 많은 것입니다. 또 올해 하반기 입주 물량은 4,225가구, 2024년 상반기 입주 물량은 8,051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시군별 내년도 입주 예상 물량은 청주시가 8,506가구로 가장 많고 진천군 3,765가구, 충주시 1,082가구 순이고 제천과 괴산, 보은, 영동은 입주 예정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가 원도심 난개발을 막겠다며 불과 6개월 전에 도입한 15층 높이 규제가 다시 사라집니다. 새 수장을 맡게 된 청주시가 충분한 소통 없이 이루어진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며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려도 적질 않습니다. 김영을 기자입니다. 기존 청주시청부터 육거리까지 청주 원도심에서는 15층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결정된 원도심 경관지구 제한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주시가 이 같은 15층 규제를 앞으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맞이하게 된 청주시가 충분히 소통 없이 이뤄진 원도심 경관지구를 내년 2월까지 해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남주동 일대에서 함께 추진하던 아파트 13개 단지 가운데 8곳만 경관지구 고시 후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15층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6개월이라는 그 시간 차이 때문에 그 후에 이제 그 사업 계획을 이제 뭐 사업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층수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단지 그 6개월.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규제가 풀린다는 소식에 원도심 지역은 다시 활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건축물 높이 제한이 사라지면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벌써부터 고무돼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들어와서 그러면 인구가 늘어날 거고 인구가 늘어나면 제가 보는 이 성안길이나 소나무길이나 시장의 활성화도 더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만 자극해 난개발만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6달 지나서 그러한 난개발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고요. 경관지구를 해제함으로써 결국은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청주시는 원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경관지구 해제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15층 자신의 집에서 6살 아이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호기심에 창틀로 올라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산책하던 저녁 시간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5층 살던 6살 아이가 추락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민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해봤지만 호흡을 되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현장 도착했을 때는 그 목격자가 심폐소생술 진행 중이었고요. 또 의식이랑 맥박이랑 호흡이 없는 상태로 심정지 상태였거든요. 경찰 조사 결과 아이는 당시 방 안에 혼자 있던 상태였습니다. 방의 창문은 바닥에서 1m 이상 높이였는데 주변 물건을 밟고 혼자 창틀에 올랐다가 추락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창문들은 있잖아요. 굉장히 낮잖아요. 네, 거기 만약에 뭐가 침대든가 얘들 책상 놓으면 올라가면 그냥 위험해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 5년간 7살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추락사고는 전체 안전사고의 26%. 전문가들은 창문 옆에는 밟고 올라설 물건을 놓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극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가 잡고 올라갈 수 있거나 디디고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치워주시고. 특히 영유아들은 사고 위험이 높아 가급적 놀이 상황에서도 혼자 두지 말라고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주 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첫 소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충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지역 주민 12,693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37억 8천여만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금의 산정 기간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1년여 기간으로 소음 정도에 따른 1에서 3종까지 지역별 기준에 따라 개인당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군 비행장과 가까운데도 소음 보상 지역에 제외된 증평군이 자체적인 전투기 소음 측정에 나섭니다. 증평군은 전투기 소음에 따른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관내에서 군 비행장과 가장 가까운 증평읍 신동리 주공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자체 소음도를 측정해 국방부에 공식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증평군은 관내 군 비행장이 없다는 이유로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자체 소음 피해 측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자금난을 겪어온 충북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가 3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에어로케이는 모 기업인 에어로케이 홀딩스가 중견기업 대명화학의 자회사 DAP와 투자 협약을 맺고 신주 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로케이는 확보한 투자금을 항공기 2대 추가 도입과 연내 국제선 취항 준비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요구르트의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해 판매한 업체에 충청북도가 긴급 회수를 명령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장앤미 아사이베리 발효유의 유통기한을 2달가량 늘려 포기한 건국유업에 긴급 회수 명령을 내리고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는 판매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적발된 라인에선 요구르트 8,800개가 생산돼 6,400여 개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품 폐수량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한국형 알프스 조성을 위한 친환경 산악관광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악열차, 케이블카, 숙박시설 등을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엄 의원은 스위스 등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10개 부처, 20여 개 이상의 법률 규제로 산지 관광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선 7기 제천시 최대 역점 사업이었던 의림집들 자연치유특구 사업비가 감축됩니다. 제천시는 현재 보상과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만큼 당초 1,600억 원에서 2,035억 원으로 증액된 사업비를 일정 부분 다시 감축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2026년에 완공 목표인 이 사업은 47만 제곱미터 부지에 농경문화체험과 자연치유를 테마로 대규모 휴양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후보 시절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왔지만 최근 단지 내에 의병창의 한옥마을까지 새로 추진하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주를 친환경 청정 수소 도시로 만들기 위한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청주시가 어제 개최한 수소경제 활성화 실천 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에선 에너지 전력 자립률 증대, 수소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수소 생태계 특화 단지 구축, 수소기업 육성 등 3대 추진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음성의 미래를 빛낼 기업 복합 도시, 그 중심에